자, 오늘 이야기는 해외에 살고 있는 유학생 김민주 님이 한국에 계신 삼촌에게 오래전 들은 이야기를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 삼촌은 대형 도시철도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20년 경력의 베테랑 토목 기사셨습니다. 터널이나 지하 구조물은 완벽한 시공을 자랑해야 하지만 사실 땅속 깊은 곳에는 공사 도중 발생했던 비극이나 은폐된 사고들이 묻혀있기 마련입니다. 삼촌 말씀으로는 땅속 깊은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숨겨진 비극적인 흔적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공식 보고서에는 남길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다고 하셨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삼촌이 직접 겪고 공식 토목기사 보고서에 기록해야 했던 섬뜩한 사건입니다. 도시철도 터널벽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온 미확인 타격음의 진실과 그 타격음을 공식 보고서에 기록해야 했던 토목기사의 섬뜩한 경험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대형 도시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20년 경력의 베테랑 토목기사 김현수입니다. 지하철 터널 공사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하지만 땅의 습성과 압력을 이해하고 작은 진동 하나까지도 관리해야 하는 예민한 작업입니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 후 초기 안정화 기간에는 터널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가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지하 30매 말에 이곳은 이미 개통을 앞둔 상태로 최종 점검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매일 밤 야간 점검을 통해 터널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장비로 미세한 변형을 확인했고 일반적인 청진기보다 훨씬 예민한 특수 장비를 이용해 벽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터널 내부의 소음은 보통 배수 펌프 소리, 환기 시스템 소리, 그리고 콘크리트가 미세하게 수축하며 내는 째액하는 소리로 일정합니다. 저는 그 소리들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 구간을 점검하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명백히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그 소리는 150의 지점의 방수 벽체, 특히 L340이라는 코드가 붙은 구역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소리도 아니고 콘크리트 균열 소리도 아닌 아주 미세한 톡 하는 타격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 안에서 손가락으로 규칙적으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 소리는 너무 작았기 때문에 밤 11시 모든 공사 장비가 멈추고 터널이 완벽한 정적에 들어갔을 때만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용 청진기를 벽에 대고 소리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톡. 이 타격음은 30초 간격으로 3번씩 절대 변하지 않는 리듬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듯 절박한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소리를 진동 센서의 오작동이나 외부 지층의 미세한 움직임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보고서에 미확인 잡음으로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연속 같은 위치에서 정확히 같은 리듬으로 이 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노이즈로 치부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 타격음이 들리는 지점에 콘크리트 두께와 내부 배관 위치를 확인했지만 그곳은 두께 40cm의 방수 벽체였고 내부에는 철근만이 빽빽하게 박혀 있을 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물리적으로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10년 전 이 구간을 시공할 당시에 과거 공사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공사 초기 굴착 과정에서 건설사가 한 차례 부도 직전까지 갔었고 인부들 사이에 큰 낙반 사고가 있었다는 소문이 현장에 돌았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당시 현장 인부들은 한 명이 실종되었다고 입단속을 했고 시신을 찾지 못해
공식 기록 없이 공사가 재개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타격음이 들리는 L349요. 바로 이 지점이 당시 낙반 사고가 일어났던 지점과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 저는 야간 순찰이 극도로 공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터널 벽체를 따라 걸을 때마다 뒤에서 낙엽 위로 무언가가 질질 끌리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칠흑 같은 어둠과 길게 늘어선 콘크리트 벽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멈추면 멈추고 제가 걸으면 저를 따라왔습니다. 마치 이 어둠 속에서 빛도 없이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의 정체를 파헤치려 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오는 소리라면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하고 순찰을 계속했지만 밤의 정적에 익숙해진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저것은 빛도 없이 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를 따라오는 것일까? 하는 의문만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타격음이 가장 크게 들리는 L340 벽체 앞에 섰습니다. 청진기를 벽에 대자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톡, 톡, 톡. 그때 저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타격음이 3번 반복된 후 잠시 정적이 이어지고 다시 3번 반복되었는데 저는 그 리듬을 모스 부호처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의 타격음은 SOS와 같이 긴박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터널 벽 안에 갇힌 영혼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조를 요청하며 벽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그 소리를 녹음하여 상사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L349역에서 반복적인 미확인 타격음 확인, 리듬 패턴 분석 결과 인위적인 구조 신호와 유사함,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사는 황당해했지만 베테랑인 제가 첨부한 명확한 음성 기록 때문에 보고를 묵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전팀이 해당 구역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시작했지만 당연하게도 벽 내부에서는 어떠한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구조는 완벽했고 소음의 원인은 불명으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간 다음 날 밤 제가 다시 L349역에 섰을 때 타격음은 변함없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 소리가 내가 여기에 갇혀 죽었다는 억울한 원혼의 목소리임을 알았습니다. 토목기사로서 저는 이 터널을 완벽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지만 벽 안에 갇힌 영혼의 존재는 어떤 보고서나 설계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이 미확인 타격음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절규, 즉 터에 갇힌 영가들의 원한의 목소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형 건축물의 지하 깊은 곳 역시 인간의 비극적인 죽음이 얽혀 영혼이 굶주리고 고통 속에 갇혀있는 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터널벽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시신을 찾지 못했기에 죽고 난 뒤에도 굶주리고 고통 속에 있으며 그 자리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끔찍한 운명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이 타격음은 그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갇힌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결국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터널 구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가 참여하는 모든 지하 구조물 프로젝트에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벽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콘크리트나 흙더미 아래 깊숙이 묻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터에 갇힌 채 자신이 겪은 비극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을지 모르는 영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은 지금도 완벽한 도시철도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저는 압니다. L340 지점 벽체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톡톡톡 하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토목기사로서 제가 겪었던 이 경험은 결국 인간의 악에나 은폐된 비극이 어떻게 특정 터를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그 흔적이 일상적인 시설물 속에서도 공포로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터널은 차가운 콘크리트 안에 갇힌 채 따뜻함이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영역에서만 공유되는 금기나 미스터리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건축물의 어두운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